왜 착한 사람이 늘 손해를 볼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평생 예의 바르게 살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는데 정작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어느새 나는 언제든 뒤로 밀려도 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착하게 사는 게 죄인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약점이 되는 건가?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쉽게 읽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다 보이는 사람,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만만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냉정해져야 할까요? 매정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능구렁이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여우처럼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읽어내는 관찰력입니다. 순해 보이되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공공기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이수진 씨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부서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자기 일이 아니어도 도와주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술잔을 들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조직 생활의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신규 직원으로 들어온 30대 후배 정민수 씨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이상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업무 지시를 하면 정민수 씨는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지금 퇴근 시간인데요.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세대니까요. 하지만 얼마 후 이수진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같은 부서의 박 차장이 정민수 씨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을 때 정민수 씨는 네, 차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즉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내가 너무 착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만만해 보이는 걸까?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웃으려 애쓰는 얼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입술,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눈빛.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슬펐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어록을 모은 책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그녀의 손이 멈춘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릇 사람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이수진 씨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긴 적이 있었던가?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내 존엄을 소중히 지킨 적이 있었던가? 그날 이후 이수진 씨의 삶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한 문장 안에 인간관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친절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함과 어리석음은 다릅니다. 순한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는 것조차 감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한 사람은 배려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배려와 희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덕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 베푼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힘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덕을 베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능구렁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능구렁이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움직임 속에는 정확한 계산이 있습니다. 언제 앞으로 나아가고 언제 몸을 숨겨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우는 어떻습니까? 여우는 멀리서 관찰합니다. 쉽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로운 상황에서만 움직입니다. 이것이 간교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자기 보호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능구렁이와 여우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지 말고 한 발짝 뒤에서 상황을 읽어내는 법을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속마음을 감추고 사는 건 가식 아닌가? 진실하지 못한 거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절제는 덕의 시작이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감정을 즉시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꺼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났다고 즉시 화를 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그 화를 이용해 당신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슬프다고 즉시 눈물을 보이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그 슬픔을 약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자는 타인에게 다스려진다. 속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언제 드러내고 언제 숨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수진 씨는 그날 이후 조용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그녀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과장님 오늘 늦으셨네요 라고 말했을 때도 그녀는 더 이상 미안하다고 연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짧은 대답 뒤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수 씨가 또다시 퇴근 시간이라며 일을 거부했을 때 이수진 씨는 이전처럼 아, 그래?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3초 정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수 씨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정민수 씨는 어색해하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물론 급한 거면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이수진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완료해 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정민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능구렁이는 위협을 느껴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요히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우는 배가 고파도 함부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먹이를 발견해도 일단 멈춰 섭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시험하듯 대할 때 바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압박이 됩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쉽게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물과 같다. 낮은 곳으로 흐르되 소리를 내지 않는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과 만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반응의 속도에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즉시 반응합니다. 당황하고 변명하고 설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상대가 먼저 불안해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이 할 일은 변명이 아닙니다. 침묵입니다. 3초에서 5초, 그저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저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혹시 내가 선을 넘은 건가? 이런 생각들이 상대방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감정을 늦게 드러낸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 말고 당신이 감정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도 즉시 기뻐하지 마십시오. 한 박자 늦게 미소 지으십시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즉시 낙담하지 마십시오. 잠시 숨을 고른 후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 그러면 남들이 감히 너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늘어납니다. 당신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생각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당신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정보를 주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정보를 얻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자가 말할 줄도 안다. 회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먼저 발언하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듣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사람이 회의를 장악합니다. 식사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계속 떠드는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듣다가 적절한 순간에
핵심을 짚는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수진 씨는 부서 회의에서 더 이상 먼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침묵이 어색할까봐 서둘러 말을 꺼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듣고 관찰했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짧고 명확한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가 회의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능구렁이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우는 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합니다. 상황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만 움직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말을 줄이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세상은 말 많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정확한 한 방을 날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태도가 흔들리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태도가 단단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나온다. 태도란 무엇입니까? 등을 곧게 펴고 앉는 것. 시선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 상대방이 무례해도 표정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 급하게 변명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기억합니다. 만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태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거칠게 나오면 즉시 움찔합니다. 표정이 변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템포를 유지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위대함은 작은 일에서 흔들리지 않는 데서 나온다. 이수진 씨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어느 날 부장이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과장, 이번 프로젝트 실패한 건 자네 책임이 크네.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에 이수진 씨라면 즉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프로젝트 실패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일 오전까지 올리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 이수진 씨는 그 자리를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태도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여우는 위협을 받아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능구렁이는 놀라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리듬을 지킵니다. 그것이 생존의 기술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의 템포를 유지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무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그들은 쉽게 웃지 않습니다. 웃음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웃는 것은 당신을 가볍게 만듭니다. 웃음에도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으십시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웃거나 어색함을 넘기려고 웃거나 습관적으로 웃는 것은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그들은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더 약한 위치에 놓입니다. 물론 먼저 인사하는 것, 먼저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사과하고, 항상 먼저 양보한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능구렁이는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여우는 먼저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조용히 지켜볼 줄 압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누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네. 그건 어렵겠어. 미안하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주저없이 할 줄 압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다. 당신의 본성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넷째, 그들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거절할 때마다 긴 이유를 댑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리고 집안일도 있고, 건강도 안 좋고. 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짧게 말합니다. 어렵겠네.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설득할 틈을 찾습니다. 하지만 짧은 거절 뒤의 침묵은 어떤 설득도 막아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말은 짧을수록 권위가 생긴다. 이수진 씨는 이제 더 이상 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과장님,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어렵겠어요. 왜요? 바쁘세요? 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까운 것이 군자의 도리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거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어떤 사람과는 멀리. 그리고 그 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를 정하는 사람이 당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리를 좁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하지만 그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은 당신이어야 합니다. 능구렁이는 햇볕이 따뜻한 곳에서는 나와서 쉬지만 위험이 느껴지면 즉시 그늘로 몸을 숨깁니다. 여우는 안전한 사람에게는 다가가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수진 씨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리와 온도로 대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동료에게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눕니다. 하지만 그녀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만 하고 사적인 부탁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정민수 씨 같은 사람에게는 냉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친절은 베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수진 씨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정민수 씨는 더 이상 그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라고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부장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녀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동료들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이수진 씨는 여전히 친절합니다. 여전히 웃습니다. 여전히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친절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웃음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도움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쉽게 읽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능구렁이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여우처럼 한 발짝 뒤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지킨 유일한 힘이었다. 이수진 씨는 이제 압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자신만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저녁 퇴근길, 이수진 씨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이제 그 얼굴에는 비굴한 미소가 없습니다. 대신 고요한 평온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무게를 지키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능구렁이처럼, 여우처럼, 순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일일이 대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차분하게 침묵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며 필요할 때만 날카로운 진실을 짧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던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신의 무게를 지켰습니다. 그 고요한 힘이 결국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능구렁이처럼 조용히 움직이고 여우처럼 한 발짝 뒤에서 관찰하며 당신만의 무게를 지켜 나가십시오.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감정을 늦게 보여주십시오.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태도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만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타인의 시선과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다산의 초당처럼 평온하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말없이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은 단단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당신이 선택한 웃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웃고 싶을 때 당신이 허락한 사람 앞에서만 웃으십시오. 그런 웃음이야말로 진짜 복을 부르는 웃음입니다.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